안녕하세요. 뷰티용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새 창업하시는 분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실무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창업을 할 때, 그때는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도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원장님들한테 배워서, 그리고 이제 초보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실무를 좀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 자격증을 따고 나면 바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실무를 좀 배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학원이 좀 드물어서, 그래서 뭐 인터넷을 보고 또 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돼서요. 저희 때는 그 원장님들이 거의 손으로 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수기 관리를 좀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또 손을 이용해서 하는 관리가 또 좋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은 기계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기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뭐 올바른 창업인지 뭐 정답은 없지만 저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오픈을 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샵을 오픈을 할 거면 어떤 컨셉으로, 나의 샵은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오픈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제가 피부샵을 계속 운영을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트렌드가 많잖아요.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바뀌기도 하고.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하고, 저게 좋다고 해서 저걸 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별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컨셉을 잡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오픈할 때는 원장님들이 하시는 거를 샵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많이 보고 그랬지만, 옆에서 많이 보고 그렇게 실무를 익혀서 어느 정도 뭐 실장급이 되고 어느 정도 나에게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이제 창업을 하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피부관리실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오픈을 했다가 또 문을 닫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피부관리실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요. 일단 피부과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피부과에서 해야 되는 처치가 또 있을 거, 케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 관리사들이 해야 되는 케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좀 받아보고 하면, 또 조사해보고 이러면 거의 기계관리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피부샵을 오픈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경락을 많이 하셨어요. 경락을 안 하는 샵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락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와는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락을 하면 너무 힘들고 일단 너무 아파하시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저도 받아봤지만 아픈 건 별로였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관리는 없을까를 이제 세미나에 가서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로마에 많은 관심을 저는 가지게 됐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샵은 그 테마가 아로마 테라피예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는 마사지가 있긴 한데, 물론 혈점을 집어주고 혈점을 뭐 지압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픈 걸 참게 하는 관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뭐 경락으로 아프게 풀면 풀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관리사에게 맞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가 새로 나오고, 저도 이제 어떤 기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뭐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또 데모도 받아보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계는 제가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써봤지만 나올 때마다 너무 신박하고, 나올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손님들도 기계가 안 들어가고 손으로만 하면 왠지 스페셜한 관리를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런 점이 있어서 기계 관리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요즘 트렌드는 좀 피부샵에 와서 쉬었다가 좀 내가 내 몸을 좀 휴식을 주는 그런 관리를 손님들이 더 원하고, 그렇다고 그런 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하시는 주부들이 많아졌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이런 게 있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님들 부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손님들이 계신데 보통은 다 쉬고 싶고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오시고, 또 피부 관리를 받으면 피부가 좀 좋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젊을 때 30대 때는 내가 이 손님의 피부를 어떻게 막 뒤집어 엎어서 막 이렇게 좋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는 타고난 피부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그 사람의 습관이 있죠. 생활 습관. 그게 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의도한 대로 되진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손님들이 오시면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관리를 받고, 그리고 한숨 푹 주무시고 가시는 거, 그거를 1번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단골 손님들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저와 소통이 많이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마사지가 너무 막 잘해서 오신다기보다는 편안하니까,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저랑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 좀 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관리실의 첫 번째는 관리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 손님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까, 그리고 나는 이 손님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이 손님들한테,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 저는 여러 손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좀 가끔은 이제 시술에 대한 뭐 얼굴을 좀 당겨 볼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피부과 성형외과를 가서 제가 이런 걸 해볼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본 것들, 그런 시술을 하신 손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더라. 아니면은 뭐 굳이 수술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이제 손님한테 조언을 해주는 정도예요. 제가 막 나서서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답은 없잖아요. 저 젊을 때, 저 30대, 저도 젊을 때는 제 생각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막 어떻게든 설득해서 레이저 하지 마세요, 보톡스 맞지 마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게 필요하다 하면 하셔야죠.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곱게 늙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좋고 저도 그럴 거라서 그쪽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모든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막 잘 하시려고 거기다가도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또 기계도 비싼 기계를 막 사실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 말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기계가 새로 나올지 모르니까 하시면서 또 이런 신제품이 나왔네요, 손님들한테 소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샵을 운영하시는 거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너무 많이 제품 회사들한테 이것저것 막 사고 이것저것 휘둘린다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세월이 지나고 샵을 오래 하다 보면 저처럼 내려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요즘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계셔서, 이제 제가 창업 데뷔반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쳤던 원장님들도, 교육해드렸던 원장님들도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들 요새 너무 힘들고 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은 제가 창업하는 원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이런 것 좀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저의 경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을 이제는 조금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한번 방송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힘들고 덥고 어렵지만 잘 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봬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뷰티 홍쌤이었습니다.